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엄마야 리모컨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자, 오늘 해드릴 게 첫 번째가 삼각함수. 첫 번째가 삼각함수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그래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부등식을 할 거고요. 네 번째가 도형의 활용. 자,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함수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배웠다. 무슨 법? 호도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단위는 라디안각입니다. 자, 제일 기본 단위였지. 언제였냐면 이런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이때 각의 크기를 뭐라 부른다? 얼마? 1. 자연수로 적고 원래 단위는 라디안인데 생략해서 보통 1 이렇게 적을 겁니다. 선생님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2021학년도가 20학년도네. 20학년도 3월 모의고사 21학년도다. 21학년도 3월 모의고사 때 저 네이버 실검 1위가 1라디언이었다. 그때는 코로나 시대라 갖고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때 개학을 안 했잖아. 너희들 막 개학 안 하고 막 연장되고 이랬잖아. 근데 그래서 고3 애들 3월 모의고사를 그냥 배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모아가 시험 안 치고. 그래 23번 문제였나? 단답형 1번 문제였었길래 23번 문제인가 뭐 그랬었길래 그게 뭐 1라디안이었는데 이놈 새끼들이 정신만시 네이버에 검색을 한 거야 그냥. 그래갖고 뜬금없이 이래 보는데 네이버에 실검 1위가 1라디안 삼각함수 1라디안 뭐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갖고 라디안이 뭐 사고 쳤나 싶어갖고 뭔가 싶어봤더만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맞죠? 자, 뭐라고?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 지금부터 1라디안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 라디안은 60분법으로 표현하면 몇 도? 180도다 라고 두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특수각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형태다가 너가 몇 도? 60도, 너는 몇 도? 45도, 너는 몇 도? 30도 이렇게 두면 되겠다. 좋습니까? 자, 두 번째는 저쪽 부채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반지름, 너를 호의 길이, 이 녀석을 세타라고 하자. 잤나? 자, 그랬을 때 L은 어떻게 되었니? 라고 하면 R 세타 이렇게 되었네. 이때의 세타는 우리 무슨 각을 표현하는 거다? 라디안 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넓이 S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했는데 L은 R 세타였기 때문에 얼마냐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다. 맞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삼각함수입니다. 함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어디에 표현할 거다? 좌표계에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좌표계에 표현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X축, 이 녀석을 무슨 축? Y축 이렇게 두자.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작하는 선이다. 자, 그리고 이 정도의 각, 이 정도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효과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1사분면의 임의의 점을 내가 하나 잡아보자. 이 녀석을 나는 x, y라고 하고 이 각을 나는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길이를 우리는 r이라고 둘 거고. 자, 그러면 길이기 때문에 r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수식말 갖다 내립시다. 이 밑변의 길이는 x라고 둘 거고 이 높이의 길이는 y라고 두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얼마? x분의 y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근데 지금 얘들아 먼저 보자. x랑 y, x 이런 녀석들은 다 좌표다, 좌표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양수값도 될 수 있고 음수값도 될 수 있습니다. 이 r이라는 것은 거리였기 때문에 다 무슨 값이야? 양수인 값들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1, 4분면에서는 x, y 둘 다 양수고요. 2, 4분면은 음수, 양수고요. 3, 4분면은 음수고요. 4, 4분면은 양수, 음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x, y가 다 양수기 때문에 제 1, 4분면 각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어떤 수다? 양수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제 2, 4분면은 얘는 음수, 양수기 때문에 x만 음수야. 그럼 너 음수, 너도 음수, 사인만 양수네. 그래서 너는 얼마? 사인. 그리고 3, 4분면은 누구? 탄젠트만 양수고요.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 1, 4분면부터 4, 4분면까지 돌아가는 동안 우리가 양수인 녀석을 우린 어떻게? 올사탄코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나는 세타라고 할 거고요. 이 빗변의 길이를 나는 뭐라 둘 거냐면 1이라고 둘 거야. 자,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라고 하면 너분의 너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 변의 길이는 뭐라 두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 너분의 너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인가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에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 값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또 뭐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다. x분의 y란 말은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코사인 세타분의 뭐랑 같은 거야? 사인 세타랑 같은 거네.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는 누구랑 같다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함수에서의 이제 4분면에서의 부호 4분면에서 부호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 그리고 1, 4분면은 사인 2, 4분면은 사인 그리고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두면 될 거고. 자, 불변의 진리다 뭐라고?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얼마라고? 책없나? 자,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얼마? 1.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요번에는 이제 뭘 표현할 거냐면 각의 변화입니다. 각의 변화. 자, 각의 변환입니다. 자, 각의 변환입니다. 각의 변환. 자, 모든 각을 지금부터 뭘로 표현할 거냐면은 2분의 각의 변환 저 그래프하고 하자. 각의 변환은 그래프하고 봅시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는 삼각함수다. 자, 삼각함수 첫 번째 각입니다. 각을 우리는 호도법인 각으로 라디안 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1라디안이 정의가 뭐라고 하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뭐해졌을 때? 같아졌을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 부르자?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채꼴에서 L은 R세타고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자, 4분면에서의 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의 양수가 되는 삼각함수 값이다. 그래서 올사탄코 그리고 불변의 우리 배경 지식이다.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1.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게 주기함수라 부른다. 무슨 함수? 주기함수입니다.
왜? 지금 해야 될 함수들을 다 주기함수라고 부를 거라서. 자, 주기함수는 무엇을 주기함수랍니까? f의 x 플러스 p가 fx를 만족하는 양수 p의 최소값. 어떤 수? 양수 p의 최소값을 우리는 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이때의 P값을 우리는 주기라고 할 거고, 이 함수식의 구조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주기함수다라고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삼각함수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y 꼴 sin x입니다. 자, 그래프 기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인은 니네랑 안 했지? 사인은 고래다. 이제부터 이야기해라. 사인은 뭐라고? 뭐라고? 사인은 뭐라고? 고래다, 고래. 알겠지? 사인은 뭐라고? 고래. 생긴 게 고래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왜 고래냐고? 이렇게 하면 고래 아니야 이거. 그래서 사인은 뭐라고? 뭐라고? 고래다. 자, 여기가 얼마고? 2파이고요. 여기가 얼마? 파이다. 자,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되었네요. 자, 그래프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따져야 될 거다. 뭐지? 정의역이다. 자, 정의역은 당연히 모든 실수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배경 지식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치역은 뭐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기요. 자, 주기입니다. 주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몇 파이? 2파입니다. 얘들아, 주기라는 것은, 주기가 2파이라는 것은 뭐가 식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반복이 된다고?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 2파이만큼 똥 끊어서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말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얘는 우리는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무슨 함수라 부른다고? 원점 대칭 함수 무슨 함수? 기함수라 부른다. 무슨 함수?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그럼 f의 얼마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랑 같을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함수라 부릅니다. 알겠잖아요? 자, 기함수는 무슨 함수였다고 했지?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y 꼴 코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 x다. 자, y 꼴 코사인 x. 자, 코사인 x란다. 코사인은 뭐라고? 버팔로. 쓱 이렇게 버팔로처럼 생겨서 버팔로라 하자. 자, 여기까지가 코사인은 뭐라고? 부끄럽나? 졸업생들 다 하고 왔는데. 자, 가자. 2파이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괜찮나요? 여기도 1이고요. 여기가 얼마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녀석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입니다. 치역이요. 사인이랑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기는요. 똑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 녀석은 무슨 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형아가 어떻게 요랬지? 글자 우자가 딱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우함수만 알면은 기함수는 자동으로 따라오겠네. 자, 그래서 우함수입니다. 자, 우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x가 얼마? fx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두었네요. 맞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y는 얼마? 탄젠트 x입니다. 탄젠트는 뭐라 했지? 쭉빵입니다. 어떻게요? 쭉빵 터지면 되겠네.
쭉빵 이렇게 터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이 파이가 될 거고요. 자, 이 정근선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두겠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정의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의역은요, 절대 뭐가 될 수 누구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얼마?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즉 얼마? 2분의 홀파이 꼴들은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치역입니다. 치역은요, 쭉빵 다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다 가능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녀석의 주기는요, 주기는 어떻게, 얼마더라? 얼마? 파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녀석도 어느 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기함수다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탄젠트 함수였고요. 자, 네 번째다. 네 번째는 이제 잡종함수다. y는 얼마? a 배의 사인이라 하자. 사인 얼마? bx 플러스 c 플러스 b 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먼저 해야 될 거다. b로 먼저 묶어내. b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요? x 더하기 얼마? b분의 c 이렇게 두면 되겠다. 첫째. 자, 그러면은 첫 번째 a와 d가 하는 역할이다. a가 d가 하는 역할은 a는 뭐라고? 함수를 위아래 증폭을 시킬 거야. 자, 위와 아래를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 즉 다른 말로 보자. 어느 값에다가 영향을 준다? 최대 또는 최소 값에 뭐를 준다고? 영향을 줄 겁니다. 자, 플러스 D라는 거 보자. 이 녀석은 폭은 그대로인데 위아래를 무슨 이동할 거라고? 평행 이동할 거야. 얘는 뭐라고? 상하, 저는 위아래를 그냥 상하죠. 그냥 평행 이동. 평행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폭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지만 무슨 값에는 영향을 준다고?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까? 자, 이 녀석 B다. B는 어디? 좌우 폭을 영향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해 봐라. sin x는 1부터 파이, 2파이까지 집어넣으면 1부터 2파이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sin 2x는 1부터 파이까지만 집어넣어도 1부터 2파이까지가 다 나오는 거잖아. 폭에 영향을 준다. 아, 얘는 뭐에 영향을 준다고? 좌우 폭에 영향을 줍니다. 즉, 다른 말로 좌우가 축소 확대가 된다라는 말은 즉 다른 말로 바꿔서 어디에 영향이 준다? 그렇죠.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무슨 이동? 그냥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주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자, 주기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쌤이 주기 구하는 공식이라 했다. 주기 구하는 공식은 bx 이꼴 원래 주기. 그래서 x는 b분의 얼마? 원래 주기. 이것을 지금부터 무슨 주기라 부르자? 찐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방정식 풀듯이 푸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뭐 여러 가지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조금만 지우자. 세 번째가 우리는 가계변환입니다. 자, 세 번째가 각의 변환이다. 자, 각의 변환 그 첫 번째가 특수각이다. 어떤 각을 특수각입니까? 원래 모든 게 다 특수각이기는 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 이런 형태들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한다. 6분의 n파이 그리고 4분의 n파이 그리고 3분의 n파이 꼴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다 무슨 각이라 부른다고? 특수각이라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첫
첫 번째요. 6분의 n파이 꼴은 그냥 뭘로 처리하라고? 6분의 파이 처리하세요. 4분의 n파이는 뭔 처리하세요? 그냥 4분의 파이 처리하세요. 3분의 n파이는 뭘로 처리하세요? 3분의 그냥 파이로 처리하세요. 두 번째는 뭐만 판단하시면 됩니까? 부호만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 사인 6분의 7파이라고 하자. 뭐 파이 더하기 각 쪼개지 말고, 자, 우리가 아까 배웠는 구조로 생각해 보자. 6분의 땡파이다, 맞지? 그냥 무슨 처리하면 된다고? 6분의 파이 처리하면 돼. 자, 사인 6분의 파이 값 얼마라고? 얼마?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먼저 적으시고요. 자, 6분의 7파이는 몇 사분면각이지? 제 3, 4분면각이다, 맞지? 그래서 뭐만 처리하라고? 부호만 처리해서 탄젠트만 양수니까 사인은 무슨 수라고?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예를 들어서 탄젠트 얼마? 4분의 7파이를 하자.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얘는 뭐만 처리하라고? 첫 번째, 4분의 파이만 처리하세요. 위에 거 대가리 보지 말고.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값이 얼마? 1이다. 맞니? 자, 4분의 7파이는 몇 사분면각이야? 제 4사분면각이가. 그래서 얼사탄코, 코사인이 양수니까 탄젠트는 무슨 수? 음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6분의 n파이, 4분의 n파이, 3분의 n파이 꼴은 다 무슨 각이기 때문에? 특수각이기 때문에 그냥 특수각 값 적으시고요. 마지막 뭐만 하면 된다고? 부호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모든 각은 자, 지금부터 각을 표현할 때 모든 각은 어떤 꼴로 표현할 거냐면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로 다 표현을 할 겁니다. 자,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다. 첫 번째 얼마? n이 어떤 수일 때? 짝수일 때와 두 번째 n이 어떤 수일 때? 홀수일 때입니다. n이 짝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녀석은 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요, n이 홀수라면 사인은 뭘로 바꾸시고요? 코사인으로 바꾸시고요. 코사인은요, 사인으로 바꾸시고요. 탄젠트는요, 탄젠트분의 1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 말인지 잘 애매하니까는 샘플링으로 하나 적어보자. 예를 들어서 사인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녀석과 코사인 얼마? 파이 플러스 세타. 요렇게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먼저 가자. 모든 것은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로 바꾸라 했잖아. 그럼 너는 2분의 n파이 꼴로 되어 있다. 너는 보자. 그럼 너는 이랬으면 되겠네. 2분의 몇 파이? 2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괜찮지? 자, 그럼 2분의 n이래. 너는 n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 너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 그래서 너는 그대로, 너는 바뀌고 너는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적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시고요. 코사인 그대로 코사인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두 번째는 이 뒤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그냥 세타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고민할 것 없이 다 뭘로 바꾸자고 그냥 세타. 그럼 뒤에 갖다 세타 적으세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항상 똑같아. 앞에 거랑 똑같아. 뭐 판별하시면 됩니까? 부호 판별하시면 됩니다. 무슨 판별? 부호 판별. 근데 문제가 있다. 선생님, 저 뒤에 있는 찌끄레기 있는 세타는 무슨 처리할까요? 세타는 무조건 무슨 값? 예각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타는 무슨 값? 예각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자, 얘들 이렇게 전체가 몇 사분인지 보면 되잖아.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왔다, 맞지? 마이너스 세타니까 찍 뒤로 조금 더 가면 되겠네. 자, 몇 사분면 각인 거야? 3, 4분면 얼사탄. 그래서
탄젠트는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야. 자, 판단을 하는데 부호 판별을 누구로 할 거냐면 얘들아 이게 바뀐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바뀐 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 준식에서 주어진 함수를 부호 판단을 하면 돼. 그럼 사인이기 때문에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탄젠트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은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이 정도 보자. 부호 판단해보자. 2분의 1팔, 2분의 2팔. 여기까지 괜찮지? 하고 찍 도우란 말이네. 그럼 얘는 몇 사분면 각인 거야? 3, 4분면. 얼싸. 탄젠트가 양수니까 코사인은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각의 변환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특수각 꼬라지 6분의 n파 그리고 4분의 n파 3분의 n파 꼴이면은 그냥 특수각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뭐만 판단하세요? 부호 판단만 하세요. 각을 뭐 이쁘게 아름답게 뭐 찢어갖고 하지 말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그하고 나머지 있는 모든 각들은 무슨 각 처리하면 된다고? 2분의 n파 플러스 마이너스 세탁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각으로 다 변환이 될 거야. 괜찮나요? 자, 세 번째 방부등식입니다. 자, 세 번째 방부등식입니다. 고민할 거 없다. 이거 다 뭘로 풀 거라고? 우리 앞에 거 열심히 잘 해왔으면 뭐에 의하여? 그래프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할 겁니다. 방부등식 다 뭘로 해결할 거라고? 그래프로 해결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사인 x는 K입니다. 이 말 먼저 뭐라고? Y는 sin X 그리시고요. 뭐 그리시고요? Y는 K 그리시고요. 그의 교점에 대한 X 값을 구하면 되겠네. 뭐 예를 들어서 sin X 그리시고요. 당연히 X는 2파이까지를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리시고요? Y는 뭐 그리시고요? K 그리시고. 그리고 이 교점에 대한 무슨 값 찾으시면 됩니까? X값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괜찮나요? 만약에 부등식이라면 크다면 뭐 하면 돼? 요 위에 부분 찾으시면 되니까는 여기와 여기 사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만약에 이게 K보다 작다라고 나면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부분이 될 거고 이만큼 부분이 되겠네. 요거 괜찮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있다.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sin x 이꼴 3분의 1이래. sin 값이 3분의 1 되는 거 알아? 모르잖아. 맞아? 우리가 사인 값 아는 거는 얼마? 2분의 루트 1? 무슨 소리야?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뭐 0, 1 이런 것밖에 몰라. 특수각 값 말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해를 찾는 문제는 반드시 특수각 값을 줘. 근데 해를 찾지 않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해의 관계식 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특수각 값을 반드시 안 준다. 반드시 준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다. 그 말은 특수각 값을 주지 않았다. 이 출제자는 내한테 뭐를 묻는 거라고? 그래프의 대칭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니?의 문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쌤이 2차 함수 할 때 잘 하던 말이다. 축대칭 함수는 2차 함수는 축대칭 함수지. 맞니? 축대칭 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세 개를 그었어. 이 세 점의 교점의 x값들의 합. 축대칭 함수다. 이 뭐라디? 이 모든 것들의 합은 예를 들어서 축이라고 하면 뭐라고? 축 곱하기 뭐라고? 교점 수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이 녀석 얼마? 이 녀석 알파, 베타, 감마, 너무한데 델타, 뭐야? 실론, 너 얼마? 타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6개의 모든 근의 합은 뭐라고? 그냥 축 곱하기 교점수. 그러니까 즉 얼마? 축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된다고? 6을 해주면 된단 말이다. 자, 왜 이 말 하느냐? 얘도 똑같다. 결국은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은 이 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만큼도 결국 뭐라고? 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야. 아니면 하나 더 그려진다면 이 녀석 이만큼은 결국 뭐라고? 이 축에 대하여 무슨 칭?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수각과 아닌 녀석이 한 이렇게 나눠줬고 이렇게 나눠줬고 접한 거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해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고민할 거 있다 없다?
없어. 이 축에다가 곱하기 몇 해주면 된다고? 7 해주면 돼, 그냥.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좌우 대칭 형태들은 이렇게 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마지막 도형의 활용입니다. 자, 네 번째가 도형의 활용. 요즘 상가함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 그리고 거의 중킬러 문제에서 항상 나온다. 도형 문제에서 4점짜리고.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인 법칙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 변도 다 띵가 먹었네. A, B, C라고 할 때. 자, 사인 법칙은요, 어떻게 되나요? 사인 A분의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얼마? 2R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녀석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사인 법칙입니다. 자, 이 R은 왜 저번에 뭐를 의미한다고? 반지름을 의미하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삼각형에서 왜 저번에 형태들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 사인 법칙입니다. 괜찮나요? 진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똑같습니다. A, B, C. 그리고 너가 A, 녀석이 B, 녀석이 C다. 자,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A의 제곱은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그리고 얼마? 코사인 A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얘를 우리는 뭐?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을 조금 더 변형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얼마냐면 코사인 A는 얼마? 2BC분의 얼마냐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A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다 가지고 이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면 B의 제곱과 C의 제곱도 똑같은 형태들로 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법칙 두 가지는 우리가 도형을 푸는 기본적인 도구가 될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넓이입니다. 넓이. 그 첫 번째가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삼각형 넓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일 초딩 때 배운 거다, 맞죠? 얼마?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뭐를 의미하면 돼? 뭐를 하면 돼? 높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다.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2분의 R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자, 이때의 R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레저번의 반지름. 그렇죠. 레저번의 반지름. 당연히 얘는 뭐 둘레라고 보면 되겠다. 맞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나요? 2분의 1 얼마? AB 사인 얼마? C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래서 쌤이 이것을 낀각 공식이라 이야기했다. 무슨 공식? 낀각 공식.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 B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낀각 사인 C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 1, 2, 3이고 얘를 거의 다 쓸 거고, 자, 이제 네 번째다. 네 번째는 이 낀각 공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에 뭐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자, 변 A, 지금 이거 먼저 하자. 사인 C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이 가냐면 이만큼인 거잖아, 사인 C가. 맞지? 자, 그러면 사인 C는 누구랑 같냐면 2R분의 C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 자리에 2R분의 C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이 2R분의 C를 집어넣으니까 너는 4분의 얼마? A, B, 4R분의 정신없다. A, B, C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또는 다섯 번째. A를 뭐로 표현되냐면 2R sin A, B를 뭐 2R sin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A를 얼마? 2R sin A, 너를 얼마? 2R sin B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2 하나 약분되고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2R의 제곱 그리고 얼마? sin A, sin B 그리고 sin C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자,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에서 세 변의 곱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요 공식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누구 세 각의 사인 값의 곱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넓이와 상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두면 되겠다. 예를 들어 둘레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형태들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답니다. 요 변을 A, 요 변을 B, 이 값을 세타라고 하자. 자, 이렇게 짜그러면 이 두 삼각형들,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맞니?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의 몇 배? 2배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AB sin 세타의 2배를 할 거니까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는구나? AB sin 세타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대각선이 주어질 때입니다. 이변 길이를 A, 이변 길이를 난 B라 했을 때 이 녀석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2분의 1 두 대각선의 곱 AB 그리고 sin 세타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의 활용에서의 사인, 코사인 그리고 넓이까지입니다. 여기가 괜찮지? 자, 얘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2학년 수원 과정에서의 삼각함수 내용이고,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누구냐? 중학도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배경 지식으로 복구해야 될 게 중학도형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문용어로 사형 정리를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단원에서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고 되어 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를 B, 이만큼 길이를 C, 이 녀석을 X, Y, H라고 하자.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중학교 때의 배경 지식이다.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A의 제곱은 누구랑 같습니까? X 곱하기 C랑 같습니다. B의 제곱은요, Y 곱하기 C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H의 제곱은요, XY랑 같습니다. 그리고 소공식이라 했지. AB는 H 곱하기 C랑 같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직각 있는 삼각형에서 여기다 빗변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다. 직각 있는 꼭지점에서.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원주각이라는 걸 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다. 자, 원주각입니다. 자, 이 각의 크기가 세타였다면, 자, 원주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각이 아니라 호다, 호.
여기서 여기까지 이 호. 자, 이 호에 대하여 지금부터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뭐하다고? 같습니다. 호의 길이만 같다면 이 각도 세타가 될 거고요. 이 각도 뭐가 된다고? 세타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이 중심각은 가면은 원주각이 무조건 몇 배? 2배가 되었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원주각을 우리는 또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뭐지? 자, 세 번째.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내접하는 사각형. 원이 이렇게 있다면, 자, 원에 이렇게 내접을 한대요. 원에 이래 내접을 한대. 자, 원에 내접할 때 불변의 진리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대각의 합은 항상 몇 도가 되더라? 180도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항상 몇 도다? 180도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180도이므로 이렇게 그었을 때 얘들 둘이 합이 180도니까 이 녀석이 평각이라서 이 녀석이 알파다. 그래서 내 대각의 크기랑 같습니다. 맞습니까? 내접한 사각의 한 외곽의 크기는 내 대각의 크기랑 같습니다. 이렇게 둬도 되겠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아니네? 네 번째입니다. 접평각입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니지만 보통 다 그렇게 표현한다. 접평각이라 부른다. 자, 그럼 어떠한 이런 원이 있고요. 접선이 있대요. 이렇게요. 접선이 있다면 접선이 제일 중요한 건 접점이니까 이 접점요. 접선과 이 현을 이루는 각입니다. 이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각. 자, 이 접선과 이 현이 이루는 이 세타는요. 이 현을 마주보는 이 각의 크기랑 뭐라? 같다.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접편각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잖아요. 자, 우리가 원을 푸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지식 중에 다 필요한 녀석들이다. 그냐?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도형들을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조금씩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쌤이 이제 추려가 했고, 어떤 소재가 나올 줄 모르지. 갑자기 뜬금없이 뭐 나올까? 나올 게 있나? 딱히 나올 만한 소재는 보긴 뭐했다. 그리고 도형 활용 문제 중에 모의고사 문제 중에 극킬러 문제가 뭐냐면 닮은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야. 그때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었다. 닮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시급잔치 한다 진짜. 됐나요? 자, 기본적인 눈에 잘 보이는 닮음이면 상관이 없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상강함수 내용 끝!